디아 글로벌 학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뭘 결정을 하려고 했을 때는, 그 결정하려는 뭐 학교면 학교, 거기에서, 하는 내용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 이야기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가 아니라 그 안에 그동안에 해왔던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디아 글로벌 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좀 설명을 좀 제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디아 글로벌 학교, 뭐, 제 소개는 그냥 지나가고요. 디아 글로벌 학교를, 제가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디아 글로벌 학교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미래 시대는, 많은 것들이 바뀐다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를 특이점이라고 얘기해요. 특이점. 특이점은 사람과 기계가 공존해서 살아가는 중에서 기계가 사람의 능력을 이겨버리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건 공상과학소설이나 나오는 거고, 뭐,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런 시대에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미래 공장에 가면, 사람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람이 안 하는, 학교들 많이 있죠. 공장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미래 공장은 더 그럴 거 아니야. 거기 그냥 기계와, 소위 로봇이 모든 일을 해버려요. 근데 그 공장 저 끝에 가보니까 개 한 마리하고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는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공장을 지키려고 있고요. 그럼 사람은 뭐 하냐고 그랬더니 개밥을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얘기 같지만 우리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을 앞으로 제대로 못 길러놓으면 우리 개밥을 주는 신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미래를 지금 이제 이 특이점이 돌아오는 미래 시대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이때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저희 디아 글로벌 학교는 이제 그걸 준비하고 있는 학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왜 제 얼굴이 안 나오죠? 잠깐. 음, 제 얼굴 없이 그냥 여러분들 봤는데 잘 들었습니까? 여태까지 얘기한 거? 잘 들렸어. 네, 됐어요. 그럼 다시 할게요. 뭐 화면 공유해서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디아 글로벌 학교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 학교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는 학교다. 그걸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가 근본적으로 무슨 학교냐는 거예요. 좀 더, 미래에 대한 과학을 가르치고, 뭐, 컴퓨터를 가르치고, 그런 학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과학자들이 미래에 필요한 역량은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데 있지 않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명의 그 학자들이 미래에 꼭 필요한 힘이 뭔가를 봤더니 뭐 컴퓨터 이런 것도 필요하네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상상력, 도덕성, 융합 능력, 협업, 커뮤니케이션, 오픈 마인드 전부 뭐예요? 인간에 대한 것들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해요. 도덕성, 인성, 미래 시대 로봇하고 사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미래 시대 로봇이 자동차를 운전해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가다가 브레이크가 고장 났어요. 그래서 막 고갯길을 막 내려가요. 근데 Y자로 갈라진 길이 있어요. 근데 왼쪽으로 틀면은 아이 2명이 다치게 돼 있고요. 오른쪽으로 틀면은 어른 5명이 다치게 돼 있어요. 그때 사람이 탔으면 사람의 도덕성에 의해서 결정을 할 거예요. 근데 로봇은 어떻게 해요? 로봇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죽고 사느냐가 결정돼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는 건 누구에게 있냐면요. 그 로봇을 설계한 설계자의 윤리성에 의해서 로봇은 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래 시대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윤리성이 많은 사람을 죽게도 하고 살리게도 해요. 그런 시대니까 결국 사람한테 필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인간의 교육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로 인간을 교육하는 학교는 많지 않아요. 저희 학교는 뭐 계속 얘기하겠지만 모든 교육을 우리 인간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인간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 거고 우리는 인간 교육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 오는 사람 중에 나는 여기 가서 수학 성적을 올리겠다. 그런 사람은 수학학원 가셔야 돼요.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영어 성적을 높이겠다. 그건 영어 학원 가야죠. 우리는 인간 교육을 하는 학교고 또 이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진정한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럼 우리는 우리끼리만 이렇게 떠드는 학교인가? 그렇지 않아요. 카이스트의 전략 보고서를 통해서 이 교육을 해야 된다고 제시된 학교예요. 카이스트는 잘 아는 대로 우리 한국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 중에 한 학교고요. 이 학교가 2015년부터 한 500억을 들여서 대한민국 국가 미래 전략을 짜고 있었어요. 미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다가 2015년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교육 전략을 짜자. 아무리 좋은 미래 전략을 짜도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한 100여 명의 우리 멤버들이 모여서 카이스트에서 이렇게 연구한 결과가 뭐냐면요. 바로 이 보고서예요. 근데 그 보고서의 내용이 뭐냐면 아주 단순해요. 있죠? 여기에요. 결국은 새 교육 패러다임을 수용성 교육 중심으로 했는데 이 수용성 교육이 바로 5차원 전면 교육을 우리가 수용성 교육이라고 불러요. 5차원 전면 교육을 하는 것이 우리가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하는 것이 저의 주장이 아니라 카이스트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교육은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 돼요. 특별히 카이스트 우리가 이걸 할 때 참여한 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주도한 분이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의 이광용 교수라는 분이고요. 제가 연구위원장을 맡았고 그 당시 이제 교육부 장관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였고 이 이광용 교수는 지금 카이스트 총장이 되셨어요. 혹시 뭐 TV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총장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카이스트는 공부 잘하는 사람만 모였고 엄청나게 공부하는 학교예요. 공부 시간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조금 더 설명할게요. 공부 시간을 줄여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공부 시간 줄이겠다. 그래야지 미래 살아간다. 그때 우리가 여기서 이 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공유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카이스트가 왜 이거를 받아들여게 됐나 기본적인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인간은 지적, 심력, 체력, 자기관리, 인간관계 이런 5가지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인간 교육을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지덕체, 지정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우리가 지적, 심력, 체력 그렇게 제가 정의했고요. 자기관리, 인간관계 이것을 바로 회복하는 것이 인간교육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이게 중요해.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교육은 물통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자,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의 모든 역량을 갖고 태어났어요. 자기 나름대로요. 그런데 그걸 최대한 발휘하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해요.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리비 힐에는 과학자가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물통이 있는데 이 물통에는 물을 부으면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통에 아무리 물을 붓더라도 이 중에 물통을 이루는 나무 조각 하나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부서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로 물이 새서 아무리 물을 여기다 채운다 하더라도 이 물통의 물은 여기까지밖에 못 채워요. 그래서 이걸 리비히의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자, 인간은요. 여기에 있는 부모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다 포함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물통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물통을 채우려고 열심히 물을 보여. 이걸 교육이라고 그래요. 열심히 사람들에게 물을 보여. 그리고 이 교육을 하는 동안에, 물을 붓는 동안에는 물통에 뭔가 가득 차는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만 지나보면 다 새버려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인 지적, 심력, 체력, 자기관리, 인간관계가 깨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하고 교육하고 물을 보도요, 어디까지만 가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인격적인 상태까지만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음이 깨진 사람은 아무리 공부하더라도 그 약한 마음까지밖에 공부 못해요. 공부하다가 포기하고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나중에 직장 생활할 때도 그 약한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거기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더라도 그 약한 데까지밖에 못 이루는 거예요. 거기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일생 그 사람의 전부를 보면 그 약한 게 그 사람을 결정져요. 여기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 중에 인간관계가 힘든 사람은 그 인간관계가 여러분들 일생을 결정져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통에 물을 채우는 것 첫 번째로 중요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물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통이 망가진 걸 고쳐서 그것을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교육을 해봐도요, 물통을 채워주는 교육을 하는 곳은 없어요. 특별히 한국 교육은요, 물통 관심 없어요. 말만 그래요. 그리고 물만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물통이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들은 많은 열매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인생 그냥 끝날 때까지 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은 이 물통을 채우는 교육을 우리가 해왔던 거고, 바로 이 물통을 채우는 교육이 인간 교육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런 걸 주장했다고 카이스트의 보고서에 실릴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자, 제가 과학자입니다. 오늘 설명은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과학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이렇게 됐으니까 뭐 이렇게 교육하자, 그렇게 안 해요. 제가 했었던 첫 번째 작업은 뭐냐면요,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것이 측정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물통이 어떤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걸 알게 되고 나서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많은 그 교육의 도구들을 봤는데 너무 부분적이에요. IQ, 머리 재는 거예요. 머리 좋으면 뭐예요? 인간관계 깨지면 인간 망하는 건데.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나와서 뭐 EQ 그런 건 나왔어요. EQ. 뭐 이렇게 감성지수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그 패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무슨 형이고 무슨 형이고 무슨 형이고. 근데 그것이 별로 저한테는 도움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해보니까요, 내가 무슨 형이면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무슨 형이면 다른 거를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형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지, 내가 그거를 측정해서 내가 무슨 형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무슨 형이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주어진 물통을 최대한 키우고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무슨 형인지는 걸 모르자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아시라니까요. 근데 그래요. 나는 무슨 형이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인생에 변화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만든 게 바로 DQ라는 거예요. DQ는 이 5가지 요소들을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뭐 오랜 시간의 검증 기간이 필요했어요. 지금까지 25년 중간 한 3만 명 정도가 지금 교육을 이걸 측정했고, 아주 의미 있는 측정 기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통이 어디가 비었는가를 알고 그걸 고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었고, 이것이 카이스트에서 가장 우리 교육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한 다음에 이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교육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깨졌을 때는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몸이 깨졌을 때는 어떻게 고쳐야 되고, 자기관리, 인간관계, 특별히 지력이 왜곡됐을 땐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왜 지력에 대한 걸 제가 관심을 가졌냐면요, 제가 공부를 이렇게 사람들을 시켜보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안 좋고 공부 방법이 안 좋아서 공부를 못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교육공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좋은 방법을 개발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면서 안 게 뭐냐면 머리가 좋아도 공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봤더니 더 중요한 게 지력이에요. 지력인데 뭐냐면 인간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길에 군인을 잘 못 봐요.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그럼 군인이 너무 잘 보여요. 왜?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제대하는 날 군인이 없어져 버려요. 똑같은 일이 우리와 우리 아이들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강의를 해요. 그러면 머리가 좋고 나쁘고 상관없어요. 들리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애는요,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게 귀에 들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공부 잘해요. 근데 선생님 얘기하면요, 재밌는 얘기만 들리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농담한 거, 뭐, 예를 들어서 재밌게 뭐 어디 놀러 간 거, 그런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머리까지 좋아요. 그걸 또 일생을 기억하고 살아요. 그게 공부를 잘하게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건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 지적인 틀은 바꾸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25년 전에 제가 만든 거예요. 거의 30년 전에 만든 거죠. 그런데 이것이 진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알지도 못하고 그 당시 뭐 저는 과학자니까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를 25년의 역사로 증명된 학교예요. 이 실험은 아주 심각한 실험이에요. 자,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요. 좋은 아이들을 모아서 실험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 5가지를 바꾸는 걸 좋은 아이들하고 실험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걔네들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모든 아이들에게 되진 않아요. 지금 많은 학교가 연구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거든요. 우리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 연구학교에서 성공했다고 일반 학교로 보내요. 근데 거의 실패해요. 왜 그래요? 잘하는 애들한테 된 거는 걔네들한테만 되는 거지 모든 아이한테 되지 않아요. 모든 아이에게 보편성을 만들려면 위험한 실험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안 되는 애들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안 되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되면 진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나라에서 지금 25년간 어떻게 했냐면 안 되는 애들만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5가지를 바꿔줬어요. 근데 그 방법이 뭔지 좀 설명해 줄게.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이해하면 5차원 교육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고 오늘 제 얘기가 이해가 안 되면 5차원 교육을 받을 자격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10시간 학교에서 공부를 해요. 그럼 일반적으로 공부 못하는 애들은 잘하기 위해서 11시간, 12시간을 공부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애들을 막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공부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9시간만 공부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카이스트 총장이 수업 시간 줄여야 된다는 얘기 했죠. 그리고 1시간을 빼야 돼요. 따로 빼는 게 아닙니다. 11시간을 만드는 게 10시간에다 플러스 1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해야지 우리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 오려면 여태까지 10시간 아이들한테 뭐 공부시키고 그랬다 그러면 그중에 1시간을 뺄 수 있으면 저희 학교에 오는 거예요. 1시간을 빼고 공부 시간이 1시간 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공부 시간이 줄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이건 망했다고 생각해요. 꼴등한 애들은 공부 시간을 줄여? 그리고 공부를 한다고? 그럼 우리 망한 거네? 아니에요. 1시간 동안에 아까 이대로 물통을 고쳐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인간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밭에 씨를 뿌릴 때 좋은 씨앗을 뿌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열매를 맺도록 밭을 갈아줘야 돼요. 밭이 나쁘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밭을 갈아준다고 생각해도 좋고 물통을 바꿔주는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사람들이 2가지 반응을 일으켜요. 웃긴다, 저 사람. 2번째, 되지도 않은 일들을 하는 바보 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바보 같은 짓을 제가 25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어요. 이 학교는 중국에 있는
연길 시중이라는 학교고 이 학생들은 10개 반 중에 꼴등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3년이 지나서 얘네들이 10개 반 중에 1등으로 바뀌었고요. 중국의 통일고사는 국가고시에 반 이상이 대단한 성적을 높여서 중국을 놀라게 한 아이들이에요. 1시간의 시간을 빼서 인간 교육을 했었을 때 나온 현상이에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올 사람들은 제가 자격을 물을 거예요.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 관심 있으면 면담을 할 거 그래요. 면담의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 시간 1시간을 빼서 인간 교육을 할 마음이 생긴 사람만 뽑아서 갈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 교육을 하니까 더 잘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몽골에서 이 교육을 했어요. 어떤 애를 뽑았냐면 길거리에 버려진 애들이에요. 학교에서 준 점심이 한 끼가 전체 밥인 애들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무슨 공부를 해요? 그런데 얘네들이 1년간 공부 1시간을 줄여서 인간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일반 학교보다 평균 성적이 높은 게 나와가지고 몽골 정부에서 의심을 해서 감사를 나온 학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런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걸 알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와, 교육은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배우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들의 상태를 알아서 그들의 내면 세계를 바꿔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4년 동안에 몽골이 이 교육을 열심히 해서 2011년도, 2001년도 4년 후에 그 당시 대통령인 바가반디 대통령이 저를 초대해서 만나가지고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몽골에 이런 5차원 교육을 하는 학교를 만들자. 대학을 만들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몽골 국제대학교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가르쳤어요. 4년 후에 첫 졸업생을 냈는데 엄청난 아이들이 길러졌고 지금 몽골 국제대학은 중앙아시아, 몽골에서 제일 좋은 학교가 아니에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좋은 학교 중에 한 학교예요. 그 위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여러 나라로 티벳으로 라오스 국립대학 등에서 우리 교육을 번역해서 책을 공부하기도 하고 또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또 르완다에 대학이 설립되고 또 지금 올해도 또 새로 대학이 설립돼서 여러 나라에서 이런 교육을 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한국에는 세인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설립돼서 아주 공부를 포기하고 아주 완전히 사실은 이 교육에서 소외된 40명을 뽑았어요. 얘네들은 대학을 갈 가능성이 5%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특단의 조치를 했어요. 다른 학교에서 10시간을 공부한다면 얘네들은 7시간만 공부시켜라. 그리고 나머지 3시간을 인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3시간을 교육했어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의 입장을 보면 공부를 포기했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3년 후에 나온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3년 후에 우리 첫 졸업생의 92%가 자기가 원하는 좋은 대학 다 갔어요. 자, 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대학 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교육을 했더니 그들이 변화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을 기르면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국영수사가 몇 점 오르냐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오르는 그 본질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본질의 교육을 25년간 해왔어요. 그리고 일반 학교에도 해서 동두천 중고등학교도 제가 2001년도에 1년간 교장을 했는데 제가 이때 170명 졸업생 중에 10명도 대학을 가기 어려운 학교예요. 하지만 20년간 1시간씩 공부를 시간을 빼고 일반 학교에서도 20년간 했어요. 2019년도에 제가 20년 만에 그 학교를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학교로 바뀌었냐면 내가 170명에 10명 뺏기 대학을 못 보내던 학교가 20년 후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일반 대학을 74%, 수도권의 40%의 대학을 가는 아이들이 만들어졌고 학교도 서울대학, 고대, 뭐 이화여대, 서울교대, 유니스트, 이거 뭐 카이스트 같은 거요.
뭐 웬만한 학교 다 가는 학교로 바뀌어버렸어요. 공부 가르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일 절대로 안 일어나요. 인간의 변화가 그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어느 학교도 인간을 가르치는 학교가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 이상한 건 뭐였냐면 왜 공부를 안 가르쳤는데 성적이 올라갔냐는 거예요. 저는 과학자니까 그걸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답을 찾았어요. 바로 이거예요. 여태까지 모든 교육 체계는 루트 X의 교육 체계에 뭐냐면 뭘 원하냐면요. 공부를 하면 효과가 올려가려는 공부를 시킨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효과 있는 공부를 가르쳐서 효과가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면요. 우리나라 교육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첫째, 빨리 성적 올라가고 두 번째, 선행학습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처음에는 성적이 올라가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알려드릴게요. 이게 루트 X인데 어느 시점에 가면 그 다음에 발전을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시키면 뭐 특별한 얘기를 들리면 이렇게 서울대도 가고 또 해외 가서 스탠포드, 하버드 대학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교수도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노벨상 탈 수 있는 사람은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와요. 그게 그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걔를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한 교육이었던 거예요. 이게 Y꼴 X자승의 교육이에요. Y꼴 X자승의 교육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 발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0.1을 자승하면 0.01이 나와요. 다시 얘기하면 10%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을 딱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가속이 일어나요. 1을 넣으면 1이 나오지만 2를 넣으면 4가 나오고 3을 넣으면 9가 나온다고요. 이게 사는 교육이에요. 이런 교육을 원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속이냐면요. 이거를 가속학습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이거 가속학습 아니에요. 초기에 가속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망하는 학습이에요. 이게 가속학습이에요. 가속학습은 처음에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만이 가속학습이에요. 그게 우주의 법칙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25년간 가속학습이 무엇인가를 제가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카이스트하고 새로운 작업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 학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아까 얘기한 책을 낼 때 공부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인성, 창조적 지성, 글로벌 의식, 융합 능력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 인간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카이스트에서 보고서를 냈다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카이스트도 실험을 원한 거예요. 내가 25년한 실험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2017년도에 학생들을 뽑았어요.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미래인재 아카데미라는 걸 뽑아서 우리 학생을 뽑아서 20여 명을 공부 시간을 뺏었어요. 일주일에 한 4시간 정도를 뺏었어요. 그리고 5차원 교육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나온 결과, 이건 카이스트 보고서에, 제 보고서가 아니고 카이스트 보고서에 훨씬 좋아졌어요. 하루에 4시간을, 일주일에 4시간을 공부를 덜 시키고 인간교육 시켰더니 1년에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가속학습의 아이들이 사는 진짜 법칙, 진짜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원리를 이해한 부모들이 우리 학교에 오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지금 3개 학교를 세웠습니다. 우리 디아글로벌 학교를 한국에 하나 세웠고요.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하나 세웠고요. 이제 또 하나 축이 있는데 요번에 이제 아프리카 키갈리라는 루안다에 세운 학교가 있어요. 여기는 한국어로 하는 학교고 이건 러시아어로 하는 학교고 이건 영어로 할 수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3학교가 설립돼서 우리가 가는데 이 학교에 대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 학교가 어떤 학교인가에 대해서 배웠고요. 학교는 어떻게 하는 학교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게요. 자, 우리 학교에 여러분들 자녀가 온다. 그럼 뭘 배우는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학교에 와서는 다른 거 없어요. 지금 한 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1차 년도에 우리의 교육의 50%는 인간 교육을 할 거예요. 인간 교육. 그래서
전면적 인성이라는 인간 교육을 할 거고요. 나머지 25%를 나눠서, 나머지 50%를 나눠서 창조적 지성 3개월, 전면적 인성 1년 과정입니다. 1년 과정을 하고, 창조적 지성 3개월, 언어 수용성 3개월, 융합수리 3개월, 학과 적용 3개월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훈련을 할 거예요. 그래서 1년간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하지만 1년간 입학이지만 3개월 단위로 뽑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교육을 3개월 하고 여러분들이 이 교육이 맞다 생각하면 그 다음에 더 하시면 되고 아니면 그만두셔도 돼요. 근데 거꾸로 우리 입장에서는 3개월간 여러분들 아이들을 공부시켜보고 우리 교육에 맞는 학생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학생들은 그 다음에 3개월 그 다음 단계를 올리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올리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 교육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인간 교육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각오와 마음, 또 그것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같이 가면 돼요. 그래서 제가 부모 교육을 합니다.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부모 교육을 우리가 하는 교육을 다 알려줄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3개월 동안에 아이들이 얻는 것들이 있고 부모들도 얻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잘 판단해 보면 이것을 더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우리가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카이스트에서 얘기한 전면적 인성, 창조적 기성, 언어 수용성, 융합수리를 1년간 공부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3개월간 학과 적용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1년만 그 다음 단계는 가속학습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가속학습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준비된 사람은 그 다음에 가속학습을 갈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여러분들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일단 1차 년도에 인간교육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해야 되게 하고 이것이 정말 아이들이 나중에 사는 길이고 이것이 나중에 진짜 공부를 잘하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그 다음 단계를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단계는 나중에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교육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 설명이 들었으면 내가 이제 조금 이해는 됐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교육은 하이브리드 교육을 할 거예요. 하이브리드 교육이에요. 하이브리드 교육이라는 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통적인 교실 수업이 있어요. 이것을 잘 융합을 해야 돼요. 하이브리드란 말이 바로 융합이라는 뜻이에요. 학교에서는 이걸 블렌디드 에듀케이션이라고 얘기해요. 뭐 섞었다는 얘기예요. 온라인, 오프라인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지난 1년간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할 수 없이 블렌디드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나온 현상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을 보면 아실 거예요. 1년 동안에 아이들이요. 엄청나게 학력이 떨어져 버렸어요. 이미 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최근 교사 연수래요. 어저께는 부산에 있는 교사들 연수했고요. 그 전에는 인천에 있는 교사들 연수했어요. 왜 연수를 받냐면 바로 우리 디아글로벌 학교에서는 하이브리드 교육을 좀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이브리드 교육을 하면서 효과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옛날보다 그냥 학교 다닐 때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온라인 과정을 연 거예요. 온라인 과정을 하더라도 되겠구나 해서 연 거예요. 그렇게 온라인과 이걸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걸 제가 왜 하게 됐냐면 저는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카이스트 전략 보고서를 만들 때 이미 미래 교육은 하이브리드 교육으로 가야 된다. 교실에서만 와서 하는 것도 안 되고 또 온라인 한다고 그래서 온라인 교육이 되면 안 돼요. 뭐 동영상 보고 이런 교육 하는데요. 동영상은 부분으로 봐야죠. 동영상 교육을 하면 안 돼요. 학교 교육이 왜 요번에 큰 문제가 생겼냐면요. 교사들이 동영상 교육을 했거든요. 그러면
동영상 교육과 하이브리드 교육과 블라인드 교육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을 했고요. 왜 여기가 필요하냐면 이 교육은요, 고도의 관리 교육이 돼야 돼요. 자, 우리 학교에서 하는 걸 잠깐 보여줄게요. 우리 학교에서는요, 어디 갔나? 오케이. 우리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학교는 여기에 보시면 매일 학교 아이들이 관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5월 21일 날 뭐 했고, 20일 날 뭐 했고, 매일매일 했던 일들이 다 관리가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창조적 지성은 어떻게 하고 있고, 수학은 어떻게 했고, 과학, 영어, 또 제가 이제 특강도 하는데 특강은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이 수업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수업을 제가 하잖아요. 그럼 수업을 한 거에 대해서 애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그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져서 고도의 그런 관리가 되지 않으면 교육의 상당 부분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리 시스템을 갖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준 대로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 지금 이제 2개 학교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전일제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전일제는 지금 들어올 수는 없어요. 이미 3월 달에 입학생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1년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일반 학교예요. 그러니까 대안학교로 보시면 돼요. 전일제는 대안학교예요. 그래서 와서 교육받는 곳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학교는 주 2회, 2+2인데 주 2회는 선생님한테 화상으로, 동영상 교육이 아니에요. 화상으로 지금 저한테 받는 교육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2시간을 받고 2시간은 과제 교육이 갈 거예요. 그래서 4번을 교육을 해요. 그런데 이 4번을 우리가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 매조천이라고 얘기해요. 인간이 바뀌는 것은 매조천에 의해서 바뀌어요. 매조천. 매일 조금씩 천천히 해가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왜 안 바뀌냐면 우리는 거꾸로 교육을 해요. 모든 학교의 교육, 학원의 교육은 뭐냐? 매일이 아니에요. 몰아서. 조금씩 하기 원하지 않아요. 많이씩 하기 원해요. 그리고 천천히 하기 원하지 않아요. 빨리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가 생겼냐면 선행학습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선행학습은 어떻게 해요? 선행학습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사람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1학년 걸 빨리 끝내서 2학년하고 그걸 몰라요. 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몰만 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성적은 머리 좋은 애들이 성적은 올라갈 수 있어요. 인간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매조천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2의 교육을 하는 온라인 교육을 했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입학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 커리큘럼들이 있어요. 커리큘럼은 아까 얘기대로 국가미래전략보고서에는 전면적 인성 많이 들었죠. 이제 창조적 지성, 글로벌의식, 융합의식, 바른세계관 이걸 배우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지금은 연결되지 않은 건데 우리 전일제 과정은 우리 학교를 여길 다녀야 되니까 국영수 사과를 배워요. 국영수 사과를 배우는데 일반 학교처럼 배우는 건 아니겠죠. 바로 어떻게 배우냐면 이 창조적 지성, 언어 수용성 이걸 배운 걸 가지고 이걸 적용해서 국영수 사과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교과 적용이라고 해요. 교과 적용. 그래서 온라인 교육에서는 이 교과 적용을 끝날 때 한 3개월 정도 한번 실험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과 적용을 하는 것이 우리 아이한테 좋겠다 얘기하면 다음 학년도 한 1년을 이런 교과 적용하는 프로그램을 갖도록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할게요. 자, 이게 우리가 이제 하는 학교예요. 학교에서 하고 과정은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설명드릴게요. 처음 우리 학교는 1년 과정인데 인간 교육을 12개월 계속 하고요. 부분적으로 대해서 창조적 지성, 언어 수용성, 융합술이 교과목 적용이라는 걸 이렇게 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의 교육은 대부분의 초점이 인간 교육이라는 걸 알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카이스트에서 같이 얘기 나눈 미래 핵심 역량을 길러줘서 그걸 갖고 학과 적용을 해서 앞으로 자기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줘야지 매일 뭐 국영수 사과
중심으로 해서 가르쳐 가지고 그 과목만 올리는 아이들로 만들면 두 가지를 못 가져요. 인간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핵심 역량을 가질 기회를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량을 먼저 배우고 그걸 학과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우리 교육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요거 외우고 계세요. 전일제는 중학교 과정인데 이거는 뭐 지금 못하니까 없고요. 우리 홈스쿨 과정도 이거 지금 여러분들하고 상관없는 거고요. 온라인 과정인데 초중 과정을 할 거예요. 중3부터 우리가 지금 받으려는 건 초4부터 중학교 2학년 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메인 학생들이 돼요. 그런데 가끔 초3도 와요. 그리고 중3하고 고1까지 와요. 이렇게 우리 학교에.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가 면접을 통해서 여기에 적합한가를 저희들이 평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 과정이고 나머지 사람들도 면접을 통해서 한번 평가를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면담 일정은 선착순에 의해서 해요. 선착순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한 반이 5명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3명 정도밖에 안 오면 그 날은 폐강을 합니다. 그런데 6명이 오는 경우가 있으면 그 넘는 플러스 원들은 다음 달로 넘어가서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5명을 채울 때 선착순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선착순 과정이라는 거 얘기했고요. 그래서 오늘 22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었고요. 오늘 이야기 듣고 내가 한번 면담을 해야 되겠다. 면담 신청할 수가 있어요. 내일까지 면담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하루 더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혹시 조금 내가 더 공부를 하고 면담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를 하세요. 제 책도 보시고 또 유튜브 같은 데 가면 제 그 동영상 또 5차원에 관한 동영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특별히 더 이렇게 판단하는데 알고 싶으면 우리 홈페이지로 오시면은 금방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홈페이지 가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저희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DG의 유튜브 TV라는 게 있어요. 거기 이렇게 쭉 보면 우리 동영상에 우리 학교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고 하루 수업은 어떻고 그런 것까지 다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우리 역사도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까지 우리 학교에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돼요. 신청을 하시고 그렇게 신청을 저기를 하시면 뭘 해드릴 거냐면 여러분들에게 면담 일정을 잡아줄 거예요. 물론 이거는 아까 그대로 선착순을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면담 일정을 잡고 면담 일정은 내일까지 신청하시면 월, 화, 수 3일 중에 어떤 시간을 짜서 면담을 할 거고요. 이 면담을 통해서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제가 좀 판단을 해볼게요. 한 30분 정도 학생이 같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과정의 입학을 제가 그 다음 목요일 날까지 결정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 다음 날부터 2, 3일 내에 이 담당 선생님하고 학과에 대한 모든 것들을 면접을 받는 시간을 갖게 되고 6월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됐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면담 신청서를 내는 거예요. 그 면담 신청서를 내는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요. 구글 클래스에 들어와 있고 그 신청서를 내는 주소를 보내드릴게요. 제가 오늘 끝나고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 주소를 눌러서 면담을 하면 시간을 잡아드릴게요. 여러 채널로 여러분들 면담 하겠다는 걸 알려주시면 돼요. 뭐 이메일로 보내도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하고 연결된 그 고리를 통해서 면담 신청서를 하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우리 학교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또 어떻게 우리하고 다음 면담을 하고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입학 과정을 알려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제 얘기를 들으면서 요 과정 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 받고 질문 없으면 바로 끝내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을 수 있으니까요. 질문 지금 있는 것만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나요? 자, 그리고 여기 참석한 부모들 중에서 이렇게 그 얼굴들이 저기 뭐야 없는 분들도 있는데 질문하실 분들은 얼굴을 보여주시고 저한테 질문하시면 돼요. 자, 네. 특별한 질문이 없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무슨 뭐 공부한 게 아니고 그 과정들만 여러분들이 알고 하시면 되니까요. 뭐 질문 꼭 다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얘기해 주세요.